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공동묘지로 쫓겨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강제 이주 당한 지 50여 년 만에 최근 정부는 이들이 터지어 산 땅의 일부를 주민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의 진실규명도 관심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제가 지역구인 전북도의 나인권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제 개미마을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차례 보도했는데 네네. 좀 간단하게 아니면 좀 설명해 주시죠. 개미마을 사건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용어가 사라졌지만 네. 화전민이라는 용어로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네. 사용했습니다. 이 화전민은 사실은 1966년에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법에서는 화전 정리 예정지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대상자들에게 이주에 따르는 어떤 대책, 어떤 비용을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김제 개미마을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50년 전 1976년에 전라북도청과 김제군청에서 이 일을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 당시에 예비군들이 강제로 이주시킨 상황입니다. 네. 좀 뭐냐면 본인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좀 아쉬운 사건이 일반 화전민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행정에 의해서 강제로 네, 그렇죠. 거주지를 이전. 근데 화전민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화전민은 원래 과거에 어렵게 살 때에 네. 그 산을 개간해서 불을 질러서 그것을 개간해서 거기서 농사짓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화전민이라고 하는데 네. 개미마을은 그 전에 이미 금산면에 그 금산사 옆에 금동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네. 그 마을에 100년 이상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화전민이 아니에요. 아하. 근데 약간은 화전법이라는 것을 들이대 가지고 억지로 이 개미마을 주민들을 화전민으로 묶어서 현재 강제 이주시킨 게 이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주민들을 그렇죠. 화전 정리 사업을 들이밀어서 그렇죠. 쫓겨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화전민은 땅이 없어서 내가 불을 지르고 내가 개간해서 했을 때의 근데 네. 이분들은 이미 그 마을에 100년 이상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 부지가 사찰 부지였기 때문에 임대료도 줬고 누에도 키웠고 또 뽕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여기는 화전민이 아니죠. 쫓아냈다 정부가. 그렇죠. 네. 그럼 당시 강제 이주 당한 주민들은 몇 분이나 좀 계셨을까요? 그 당시에 광주 강제 이주에 당한 분들이 그 마을에 원래 32세대 100여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강제 이주하기 전에 4세대는 먼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고 네. 28세대에 약 그 뭐 당시 정확한 인원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한 8, 90명 정도가 강제 이주를 그 당시에 금동마을에서 성덕에 지금 현재 개미마을로 이주당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미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그 피해자라고 할게요. 피해자분들은 몇 분 정도 살아 계실까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당시에 28세대에 8, 90명이 이주를 네. 했는데 지금은 당시에 1세대, 그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로 있었던 분들은 지금 2분밖에 살아 계시지 않고요. 1세대는 2분. 그렇죠. 네. 당시에 어린아이로서 청년으로서 이주한 사람은 한 10여 명. 10여 명. 그리고 그 손자 세대 당시에 태어나지 않고 거기 와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여 명. 그래서 20명에서 한 23명 정도가 현재 개미마을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또 들었는데요. 말할 것도 없죠. 당시에 이분들이 갔을 때는 현장이 어떤 그런 살 수 있는 터전이 전혀 아니었고 공동묘지 터에다가 사람을 강제적으로 갖다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어려웠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야 우리끼리 정말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잘해서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마을을 우리는 이제 탄상 탄압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개미마을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공동묘지 하에 버려진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개미처럼 살아보자는 말로 개미마을을 붙였고 이제 극복해 나온 거죠. 누가 개미마을에 칭한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개미처럼 일해서 살아보자 해서 그렇죠. 개미마을 된 거. 예. 슬픈 사연입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주택 그 토지를 매각하는 또 결정을 또 내렸어요. 일부를 매각하기로. 예. 그 네.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국가 그 권익위원이 권익위를 안내를 했고 권익위에서 산림청, 전북도, 김제시 그리고 피해자들 이렇게 막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협의 잘 안 됐는데 다만 김제시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이 주변에 있는 소량의 경작지 그래서 약 한 4,500평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 4,500평 정도를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는 좀 싸죠. 예. 공시지가의 70%에 매각을 해서 네. 현재 주민들에게 당시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 현재 매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부는 주민 보상에 좀 난색을 표했어요. 이유가 정부에서는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자료가 없다. 예. 이 화전민법이 이미 5월 26일 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현재는 자료도 불충분하고 법의 근거도 없다고 어떻게 보면 전북자치도나 유해 주민 현재 그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조금 약간 발을 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화전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강제 이주 당했던 사연을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럼 당시 정부는 화전민들을 이렇게 다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뭐 88 올림픽 때문일까요? 당시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금동마을은 금산사 옆에 마을을 32대 세대가 10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데였는데 네. 갑자기 화전민으로 둔갑된 것은 당시에 인근 사찰 주요 사찰이 거기 주민들이 활동하면서 좀 불편하다. 피해를 끼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그것이 어떤 문서로 남은 게 아니라 그런 소문들이 있었고 그걸 인해서 당시에 정부기관인 전북자치도가 그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급하게 급조로 약간 불법적이면서 편법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도 않고 원래 고지를 미리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고지하기 전에부터 미리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주당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인근 주요 사찰이 어떤 그 국가기관과 연결지어서 그 금동마을에 살고 있던 분들이 강제로 개미마을에 이주되었다. 그 말씀들을 당시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뭐 관계자들이 나온 행사인데 개미마을 주민도 계시고 그렇죠. 뭐 승려로 추정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금산사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분들이 거기에서 뽕밭을 이루고 네. 차도 키우고 그리고 또 뽕밭은 누에를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땅 자체가 사찰 부지였어요. 상당 사찰 부분이. 부지였다. 예. 예. 상당 부분 사찰 부지였지만 네. 임으로 점유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어떤 그런 그 점유한 것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화전민이 아닌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그 사찰 부지인데 사찰에서 금동마을 이렇게 바로 옆에거든요. 그 사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약간은 이제 어떤 뭐랄까 사찰 입장에서 불편했고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자기들에게 뭔가 피해가 있을까 봐서 약간은 불편한 것들이 이 일에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시초가 되지 추정을 하는 않았나 거죠. 추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사찰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그렇죠. 수만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근데 왜 당시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화전민 이주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1975년도 6년도. 당신은 어차피 이제 여기는 좀 다른데 예. 사실은 이제 산림 훼손.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녹지 사업을 해서 정말 모든 산들이 나무가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화전민들이 그 산을 훼손하고 임으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산림이 황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화전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주 비용 뭐랄까 그 어떤 집을 지면 집을 짓는 비용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줬죠. 근데 개미마을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일부 최소 비용만 주고 집을 짓거나 어떤 그 거주하거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 개미마을에 있는 그 공동묘지 주변의 그 사람들을 불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산림 녹지화를 위해서 화전민을 내쫓는 과정에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개미마을도 화전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휘말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미마을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날 종료됐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개미마을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현행 법률에는 진실 규명의 범위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을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미마을 사건은 여기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원택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과거사업정리법에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의 범위에 화전민 같은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을 적시함으로써 과거사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신 겁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진화의 3기가 개미마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 조사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우리 개미마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혹시 유사한 억울한 사건이 있다면 함께 조사를 해서 그 사건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죠. 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니까 뭐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만약에 김제만 있고 다른 지역에 없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꼭 이 법안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예. 네. 앞서 그 정부가 공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예. 주민들에게 일부 보상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보상도 보상이지만 또 국가의 공식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당시에 국가 권력이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런 화전민으로 둔갑시켜서 한 거에 대한 사과와 진실 규명 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데 먼저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잘못됐던 거에 대한 엄격한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네. 먼저 진실 규명과 사과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개미마을 문제 여기까지 온 것은 나 의원님의 역할도 꽤나 컸는데 앞으로도 과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진상 규명도 그렇고요. 좀 어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도 저희 지역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게 이런 일을 당해서 꾸준히 저희 전북자치도 그리고 김제시와 접촉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래도 김제시는 우리 지역 직접 해당 주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것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유지거든요. 그 땅이 네. 시유지를 주거지와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논과 밭을 약 4,500평을 최소한도로 비용으로 받고 해줬는데 사실 우리 전북도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조례를 지금 현재 다 마련들어 놓고 9월 달에 조례를 할 건데요. 다음 회기에 전북특별자치도 화전정리 피해 진실 규명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발의를 지금 준비해놓고 발의를 할 겁니다. 조례의 핵심은 개미마을 사건처럼 도내에서 이루어진 화전정리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실 규명이고요.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피해 진실규명위원회가 설치될 겁니다. 네. 이 피해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불법의 소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받은 피해의 규모를 산정을 해서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9월 중에 발의할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더운 날씨 출연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이었습니다.